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이 카눈 태풍 소식 안 할 수가 없죠. 이 태풍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이게 묘한 태풍이에요. 태풍이 중국 쪽으로 가다가 제도 아래 한참에서 거기서 우회전으로 꺾어가지고 일본 쪽 앞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치고 오는 거예요. 아주 일부러 이렇게 운전하듯이 일부러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 9시 정도에 그 부산 옆에 통영 옆에 있는 데를 이제 거쳐서 수도권으로 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중앙으로 관통하는 거는 이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아주 이 관상대가 관상 예보를 한 이후로 이렇게 된 건 처음이라는 거죠. 대개의 경우는 호남에서 서해안을 치고 간다든가 그 다음에 호남 전라도에서 중부지방으로 해서 강원도로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 부산 쪽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간다든가 이렇게 태풍이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아주 작정을 한 듯이 남한의 중앙부를 갖다가 쭉 관통해서 북한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참 묘한 태풍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지금 현재 그 태풍이 상륙을 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대개는 태풍이 한 너댓 시간, 대여섯 시간이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데 이번에는 이 태풍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반경이 300km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서 이 태풍이 슬슬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바람에 이 피해를 보는 게 더 많죠.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9시쯤 돼서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을 빠져서 북한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 볼 적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 중앙을 가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 그 하우스 비닐하우스 많잖아요. 거기 안에 재배한 것도 다 있는데 이 하우스 바람에 뭐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과수나무에 그 과수나무를 흔들어 버리니까 과수 그 나무의 열매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큰 문제입니다. 농촌 사람들 큰 문제고 뭐 잼버리 대회는 뭐 수도권으로 다 철수해 가지고 기업들이 다 그 뭐 손님 접대를 잘 하니까 아주 지금 만족할 만큼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빠져나가면 내일 저녁에 상암 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그 상암 경기장에서 폐영식을 하는데 그쪽에 케이팝들이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뭐 한 15군 팀들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이제 그때 이제 그 클라이막스 마지막 장식을 잘해서 전 세계에서 온 4만여 명의 그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아주 기분 좋고 한국 꼬리아를 머릿속에 넣어줘서 그네들이 이번에 참석한 그네들이 각 나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해서 어른들이 됐을 적에 그 나라를 통치할 적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어릴 적에 가졌던 이미지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서 기업들이 적극 나서고 그래가지고 아주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히려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새만금 간척지에다 그냥 내버려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돈은 도와줬잖아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아주 세계하고 전쟁도 일어날 뻔했어요. 이렇게 태풍 불고 이 저기 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면요. 아, 그 텐트가 그냥 다 날아가서 공중에 공풍선까지 다 날아가고 비가 와서 죽탕되고 그냥 그 빗물에 그냥 막 저기 씻겨나가고 그러면 그거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세계대회 하는 거는요. 어느 정부든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국내 대회만 해라. 아니면 몇 개 나라만 해라. 이 지방자치단체 한다고 말이죠. 이 지방 분권이다. 지방자치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그 광역단체장들이 말이죠. 그냥 그 중앙정부에다 그냥 뻗대고 막 그러는데 일은 벌려놓고 뒷마무리까지 못해요. 그 뒷마무리는 나라의 그 체면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에 대한 말만 지방자치였죠. 책임을 지지 않으나 보잖아. 책임을. 그렇게 했으면 이 나라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예행 연습도 하고 뭐고 해서 잘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전라북도에서 한 그 25회 이 잼버리 대회는요 아주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해한 거예요. 제가 단체장이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미리미리 하고 그 도래 하수도 뭘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개발할 때 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해버려요.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매립한 이제 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한번 그 전에 뭐 2만 명이 얼마나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예행 연설을 해봅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모자란지 샤워실이 모자란지 뭐가 뭐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보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이 보도를 보셨으니까 또 보도를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번에 태풍 때문에 벌써요 알려진 소식 보면 울산의 태화강이 홍수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그쪽에 울산 쪽에 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태화강이 범람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있는데 이게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태화강뿐만 아니라 태풍이 올라오면서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죠. 아, 정말 최소화돼서 참 이번에 태풍이 무난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이북도 내가 볼 땐 큰 문제예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나무 싹싹 빗기고 그 저 풀뿌리까지 다 그냥 뽑아다 떼가지고요 시뻘건 흙들이에요. 그냥 제가 저 중국 쪽에서 그 북한 쪽을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태풍이 이게 지나가면서 이 그 남한 지나가면서 북한으로 들어가면은 이 태풍이 이제 거기서 서서히 소멸되는데 온통 그 뜨거운 습기에 그 수증기에 있는 그 비가 있는 게 그냥 다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이북에 이번엔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다만 사람이 나이 들면 여기서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경륜을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이북에 아무 죄도 없는 이북의 인민들, 그네들이 말하는 인민들, 우리가 보면 국민들, 그분들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든데 비가 와서 또 온청 물바다가 되고 산타태가 나고 집이 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물채고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우리나라 좌파들은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인권 문제 하지도 않아요. 그저 김정일만 바라보기예요. 김여정이 바라보기. 얘라 이 고얀 인간들, 이 사람 탈만 쓴 이 좌파 종북 좌파들 그냥. 그래도 지금도 그냥 그 좌파들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에이 참말로. 여하튼 태풍 소식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국이 딸 조민희가 지난번에 다 모든 걸 자기가 사퇴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이가 당황한다 그러는데요. 부인은 영장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조국이는 지금 현재 형을 받았는데 지금 지금 아직 항고했으니까 그 재판 그걸 받고 있고 그 구속도 안 시키고 이 저 재판 판사들이 그 구속을 갖다가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안 끝났으니 그렇게 댕기고 있고 이제 딸까지 이제 재판 받는다 이게요. 딸도 사실상 제가 치면은 딸도 밉긴 밉지만 그 때문에 그 딸 때문에 그 다음 차순위 있는 사람이 떨어졌거든. 한 명이 떨어졌거든, 학생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거짓으로다가 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치고 들어가니까 열심히 한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은 낙방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 조민이는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그렇게 그냥 과잉보호냐고 어떻게든지 그냥 집어넣으려고 부모들이 난리쳤지 조민이가 그렇게 해달라고 난리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 조민이 기소했다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겠지요. 오늘 이제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릴 것은 일본 오염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며칠 전에 여러분들 보도 보셨죠? 국회에다가 이재명이가 초등학생들을 갖다가 10살도 안 된 애들 갖다가 국회에다 데려다 놓고 수십 명 갖다 놓고 그네들이 무슨 활동가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오염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이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다. 그렇게 보고한 거다. 이렇게 의혹이 갑니다. 여러분들 이북에 가면은 이북에서 보면 전에 보도해 보면 그저 유치원 학생들이 그저 하는 거 보세요. 존경하는 아버지 수령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지고 저기 수령원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빨간 무슨 진달래꽃인가 뭔가 걸기도 하고 그거 이북에 그 조그만 애들이 하는 거 얼마나 그때 기가 막히고 그거 애들 가르쳐 가지고 그거 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고 그렇게 하는 이북. 그러니까 이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이제 이 민주당 그 이재명이가 아이들을 갖다가 국회에다 모아놓고 그 걔들한테 그 원고 써줬겠지. 걔들이 쓰겠어요? 뭐겠어요? 그래가지고 오염순이 무슨 원전액에서 원전액도 폐지해야 되니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얘라 정치를 때려쳐라. 자신이 없으면 그만둬라 인간들아. 이 귀신보다도 더 지독한 인간들아. 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이들 천진난만한 애들 그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아이들이 곱게 자라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체계 있게 배워가지고 이 나라를 민주국가 중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린이들 아이들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래 아이들 끌어다가 놓고든 정식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거 하냐고. 이북이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부러웠냐 이거예요. 그래서 좌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좌파요. 여러분 그래서 좌파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검찰에서 출석 통보를 했다니까 이제 가서 조사받고 이제 영장 쳐가지고 재판부에서 구속을 시킬지 아닐지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 사법부 재판부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이재명이 같이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앞으로 100년이 가도 저런 사람이 또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또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뭐 곧 이제 하여튼 사법부의 판단이 서겠죠. 우리 국민들 나는 눈 뜨고 아주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 들어간다면 나 선배들하고 친구들하고 모아놓고 곡차 한잔하고 잔치국수 먹어야 갔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나 이 나라에 있는 그 국민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지 않고 어떤 정치적으로 특권층에 있는 사람은 다 피해 나가는 법이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돼요. 나는 사법부가 양심적인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또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이들 많고도 아이들한테 뭐 이북이 하듯이 가르치는 거야. 뭐 아버지 수령께서 막 저거 그게 됩니까? 그게 나랍니까? 이게 얘라 이 이재명이지 뭐 이찍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형수한테 막말하는 거지. 뭘 찢어버린다면 거기를. 나는 그 얘기만 들으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세상에 세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참 오늘은요 그 참 이런 가운데서요 그 일본의 그 후쿠오카 거기 그 후쿠시마 거기에 오염수 있잖아요. 후쿠시마 그 오염수 그 IAEA에서 그 저기 저 시험 분석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근데 그쪽에 교차 분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 나라 이게 뭐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그 발전소는 저 방류수가 나가잖아요. 바다로 저 그 동해안에 이렇게 그 물을 하고 교차 분석을 오는 거 그 시료를 그 고차 분석시는데 이게 한국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또 저 유럽에도 있고 이게 몇 개 나라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는 이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보낸 거고 일본에서 보내는 거고 바꿔쳤다 이렇게 보도가 돼가지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왈가왈부 많이 많은데요. 이렇게 확실히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럴 것이다라고 보도하는 이 언론들 이거 언론들 그냥 없애버려요. 그거 그냥 다 그냥 말아버려요. 그냥 그거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여지껏 문통 동안에 언론들 방송들이 그렇게 국민들 속이고 가짜뉴스 보내고 말이죠. 이 거짓 보도 방송하고 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선동질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 길을 갖다 그때를 시키는 그 민주당도 있더만 말이지. 또 이 보도가 또 이렇게 해요. 아이고 나 참 이 나라 정말 어떻게 이거 잡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힘들겠어요. 뭐 오늘 아침에 뭐 그 대통령실에서 그 장관들 그 강력 회원들 보니까 목이 잠기셨더라고. 목이 잠겼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수면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휴가 뭐 한 번도 못 보냈잖아요. 휴가 가서 내내 그 잼버리 대회 때문에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냥 그거 했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은 잘 모셨습니다. 잘 뽑았습니다. 그 지금 분들은 다 애국자예요. 안 찍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그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저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버리면 될 거 아니야. 가라고요. 막지도 않을 거요. 정부 1오염수 교차 분석 시료 바꿔치기 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시료를 바꿔치고 오고 뭐합니까? 눈이 하나둘이고 뭐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꿔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저기가 그 오염수가 나쁘면 IAEA에서 저 방류수 방류하면 안 된다. 그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 그거 처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유엔의 기구에 있는 IAEA에서 하는 걸 갖다 못 믿으면요, 자기 아들이 하는 것도 못 믿고 자기 부인이 하는 말도 못 믿는 겁니다. 세계는 그렇게 성한 살았습니까? 원래
남을 잘 속인 사람들이 그 남들이 얘기하면 다 그걸 갖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는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분석 당시 시료를 채취해 배송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나라를 자꾸 흔들고 뭐고 하지 말고 이런 언론들 제발 이거 아주 폐쇄시켜버려요. 유가 원칙에 대해서 확인된 것만 가지고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생명이에요. 언론의 기본이고.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1일 브리핑에서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료 채취 및 배송 과정에서 소위 바꿔치기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공개된 사실과 다르며 추측에 의존한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라고 강조했다. IAEA는 지난해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방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샘플을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4개국에 보내 교차 검증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시료가 지난해 3월 IAEA 직원 관할하에 채취돼 변조 방지 테이프로 밀봉됐으며 지난해 8월에서 10일 각국 실험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 배송된 시료도 변조 방지 테이프로 봉인된 상태였으며 IAEA로 로고가 찍힌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노콘 뉴스는 전날 보도에서 시료 채취 후 배달에 5개월이 걸린 것을 두고 바꿔치기 하느라 시간을 끈 것은 아닌가라고 보도했다. 박 차장은 보도에서처럼 시료를 담은 병을 바꿔치기 하느라 긴 시간이 걸렸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전하는 글에서 추측과 상상에 기반한 주장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적인 성격의 보도에 추정이 가미된다면 국민들께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 의혹만 가지고 보도 아니 진실 보도도 안 하더만 우리나라 언론들이요. 예? 윤석열 대통령 관계라든가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 우파 이런 데서 진실로 보도되는 것도 안 하더만 의혹 보도를 왜 합니까? 그걸 추적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끝내야죠. 언론들은요 정말 세계에 있는 언론들을 배워야 됩니다. 유가원칙 있죠? 이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에 의해서 딱딱딱딱 기록을 해야 됩니다. 팩트 보도, 사실 보도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유, 국회에서 초등학생들 그거 갖다 수십 명 갖다 놓고 그저 오염수 얘기하고 저 방위수 얘기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다 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나라 망치려고 이제 아이들까지 끌어다 그렇게 하는구나. 아이들은 옳은 거 거짓말 그런 거 못 배우게 못하게 하는 게 부모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 아이들 그렇게 거짓말하고 남들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해가지고 커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사기꾼 백이 더 됩니까? 사기꾼.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정치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 떠나야 됩니다. 정치 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자기 노력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들 아니요. 맨날 나라만 그냥 뒤로 빠꾸게끔 그냥 후진가게끔 그냥 계속 나라만 흔들고 그냥 요즘엔 윤석열 대통령만 흔들고 그냥
김건희 여사 흔들고 정부 흔들고 당신들이 민주당에 저 집권했을 적에 뭐 한 게 있어? 뭐 있니? 예? 아파트 값만 뒷대 올려놓고 그냥 탈원전에서 그냥 원자력 그냥 그 발전소이 다 중지돼 가지고 지금 전기세만 올라가지고 요즘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요? 에어컨 틀으면. 그러니까 에어컨들은 못 틀어. 그냥 문 꽉 달고 방 하나만 잡으면 틀어. 에휴, 정말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이렇게 내가 이 시대까지 날까지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한심한 나라에 한심한 인간들이 죽기 전에 인간 좀 되라. 인간들 되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인간들이 되라고요. 인간. 아, 이렇게 태풍이 올라온다는데요. 비가 좀 오고 있죠. 오늘도 낮에부터 아침부터 비가 왔는데요. 비가 낼 거지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빨리 태풍이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잼버리 대회가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정말 화기애애 가운데 아주 그 좋은 인상들을 그 어린 소녀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끝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건강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무사히 귀국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잼버리 대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좀 시원하긴 한데요. 비 피해가 없고 바람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뭐 산거 같은데 간판 같은 데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바람에 떨어져서 다른 행인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